전화를 했기 때문에 내가 전화를 검사 사칭을 도와준 걸 누명을 썼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은 전혀 문제 삼을 수 없는 내용인데 여하튼 왜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누명 썼다고 그랬냐 이걸 걸은 거야. 그때 그렇게 돼 있더라고. 판결이 80만 원인가. 50만 원인데 예. 왜 누명 썼다 그러냐 유죄 받았으면서. 예. 그래서 뭐 크게 문제될 사건은 아니라서 우리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뭐 하는 김에 그냥 기소한답시고 해버린 거예요. 말꼬투리 잡아서. 예. 그래서 혹시 내가 김 그 대표한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이미지나 정상이나 이런 것 때문인데 실제로 당시에 뭐 재판 과정을 다 대충은 기억하겠지만 내가 인터뷰 도중 11시 반에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미리 서울에서 오면서 김 비서관한테도 전화하고 시장실에도 전화하고 내가 그때 조사도 받고 증언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 친구들이 미리 아까 뭐 수원지검이다 뭐 검찰이다 그러고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되다가 나한테 인터뷰하는 도중에 이게 전화가 된 거예요. 이게 메시지가 와서. 그래서 그런 자세한 사항은 좀 뭐 별로 안 중요하고 이제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뭐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그제도 그 상주기에 그 그때 공적대 하나 저희끼리 해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가슴 아픈 일인데 하여튼 뭐 나도 어쨌든 뭐 안타까운 일이었고 하다 보니까 부딪힌 건데 당시에 KBS 그러니까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김 비서관이 어쨌든 뭐 수행 비서관의 핵심이었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진짜 뭐 세월도 지나버렸고 내가 그때 아는 바로는 하여튼 이 친구가 그 전화를 해가지고 추정 20분에 발표를 했는데 그 후에 내가 그 기자회견을 하는 바람에 아마 그 시에서는 그 PD가 전화한 거는 알고 있었고 통화를 했으니까 근데 그걸 내가 왜 가지고 있었을까 그래서 이거를 고발을 했는데 고발을 했는데 어쨌든 나를 잡아야 되잖아 사실은 뭐 PD를 잡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거야 뭐 그래서 KBS 측하고 그 당시에 KBS 측하고도 얘기하고 PD 측하고도 얘기하고 해서 그 내가 시킨 걸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합의했던 걸로 내가 그때 기억하거든요. 근데 뭐 증명은 안 됐지만 네 너는 봐줄게 그 이재명이가 한 걸로 하면 봐주자 이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그때 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 외에는 뭐 검찰하고도 매우 뭐 협조적인 관계였던 거고 에, 그런 정황에 관한 것들 그냥 다른 건 말고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이게 저 매우 정치적인 에,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있는 대로 뭐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너무 오래됐으면 기억도 뭐 사실 그때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장님에 대한 관계가 시장님에 대한 관계가 안 좋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것도 뭐 억울하다 또 과정 중에 나타난 일인 것 같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크게 적도 잘 안 납니다. 사실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필요하신 부분 그러니까 전화를 직접 받은 맨 처음에 전화를 검찰이라고 전화 받은 게 김비서관이었는데 그때 한 10시 전이었던 것 같고 11시 전이었던 것 같고 그때 아주 조사는 뭐 있긴 있습니다. 뭐 10시 54분인가 뭐 있다고 별로 안 중요하고 뭐 그런 거는 뭐 따지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KBS하고 우리 시장님하고는 실제로 얘기가 좀 됐던 건 맞아요. 어쨌든 그리고 KBS
PD하고 얘네들은 회사 측하고도 왜냐면 징계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카메라맨하고 오디오맨 얘네들은 입건도 안 됐고 징계도 안 됐고 그 PD만 그렇고 걔도 결국은 징계는 안 됐고 네. 그 판결은 내가 시켜서 한 걸로 났고 뭐 내가 주도를 했다. 그다음에 뭐 내가 질문하는 도중에 뭐 메모를 해주면서 질문 내용을 다 알려줬다 뭐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뭐 어쨌든 그거는 뭐 법정에서 우리가 따질 바고 네. KBS 측하고 시청 측이 일종의 협의를 한 거. 네.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는 뭐 어차피 재판이란 유죄 판결 난 거고 네. 이라고 뭐 기록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때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나를 어쨌든 처벌을 해야 좀 공경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선거였으니까. 네. 그리고 KBS 측은 자기들의 책임을 좀 줄여야 되고 혹시 그 기억해요? 그때 뭐 수달 사건이라고? 수달이요? KBS 아니야. KBS가 음. 수달 그 자연 상태의 수달을 그 취재했다고 방송을 했는데 그 가짜였어. 가둬놓고 찍은 거였어 이게. 아, 그 되게 그 사건 직전이었어. 잘못됐어. 아 그래요? 근데 이게 그걸로 징계되고 막 시끄럽고 이런 사건 직후에 이 최철호 PD가 그 제가 내가 검사인데 그로 전화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KBS는 아주 이게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게 돼서 네. 거기도 뭐 이재명이가 시켜서 했다. 뭐 갔는데 뭐 이재명이가 이렇게 사주해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했다. 막 이렇게 보니까 자기 책임을 싹 가린 거지. 네. 이게 모두가 이해관계 일치했던 거예요. 검찰은 당시에 실제로 뭐 박주선이나 뭐 대학 선배 이동호나 뭐 검찰 라인들이 이 여기 혜택을 좀 본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나 당시에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김병현 시장은 거의 강요당한 사건이잖아요. 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강요당한 사건인데 그래서 그때 누구예요? 그 부시장 놈하고 왜 그 정보과장 새끼들이 김 시장님한테 왜 식당에서 음. 뭐라 그러고 그랬지. 네. 그래서 이게 모두의 예를 들어 검찰도 나를 순봐야 되고 또 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네. 음, 그때 뭐 분위기는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들을 좀 기억을 좀 되살려서 네. 혹시 기회 되면 네. 네. 음, 뭐 그때도 뭐 그런 그런 뉘앙스 그런 뭐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뭐 구속됐다고 3일 만에 석방되고 150만 원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던 사건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그래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어,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한번 더 살려봐 주시고 또 어떤 취지로 그 저기 해야 되는지를 한번 네네 내가 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도 돼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다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예. 판결문하고 글을 보내드릴게요. 판결문하고 근데 우리가 했던 주장 네. 재판에 주장했던 거 그걸 보면 제가 또 그러죠. 한번 일단 보내드릴게요. 혹시 텔레그램 써요? 예? 텔레그램? 예, 씁니다. 아 그래요 텔레그램으로 그리고 통화한 게 너무 오랜만에 지금 일부러 한 번도 제가 일부러 안 찾아뵙고 그랬는데 네 그래요. 네. 한번 시장님 초기에 정리가 좀 되면 한번 봅시다. 네. 왜 그 사람들 안 먹고 안 오냐고 나중에 중간에 이거 한번 진짜 내 해명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시한테 계속 계신 데를 갔었는데 아 그랬구나. 누가 또 보고를 잘못해갖고 음. 김진세이나 시장이 팔고 다닌 것처럼 홍보하는 게 팔고 다닌 것처럼 옛날에 좀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 그래가지고 시장이 오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엄청 답답해서
야, 그때 뭐 뭐야 저기 때문에 그 서현지구 얘기가 좀 있어서 그랬죠. 근데 그거 아니었어요? 야, 이거 아닌데 내가 가서 직접 해명하는 것도 무섭고 그때 아들한테 전화 담배한테 형님 시장님 뭐 오해하신 것도 아니신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뭐 그거야 뭐 괜찮습니다. 근데 뭐 한다고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관계가 있긴가 뭐 그때 예, 그러셨구나. 그래요. 근데 저 거기 실제로 관계된 건 아니죠? 안 했습니다 그때. 음. 그 이후에 인섭이 형님은 요새 만납니까? 형님 네 가끔 뵙니다. 그런데 뭐 또 좀 저기 하고 있어서요. 뭐 재판하고 계셔서 뭘 또 있어? 또 걸렸어? 이런 말씀을 드려야 잠깐 한번 얘기하면 저 소식을 못 들어서. 내가 정 실장한테는 잠깐 전달하라고 했었는데 어. 그 사실 이것도 좀 중요한 일이긴 한데요. 형사적인 문제는 아니고 음. 세상에 뭐 들으신 일이 없으시죠? 전혀 뭔 얘기인지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냥 일단은 제가 좀 대응하고 있으니까 알고는 계시고요. 그 식품연구원 관련해서 그 개발사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 사업 시행자랑 정회장은 어떤 관계가 있었었나 봐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뭐 둘이 같이 하는 걸로 된 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돈이 안 가고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고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걸 하고 이렇게 한 사이에 그러기 전에 이제 인섭이 구속됐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전에. 제가 1년 동안 이제 수발을 했었고 네네. 그 사이에 일은 진행이 됐었고 나와서 이제 그런 계약을 했는데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번 사람은 뭐 조금 조금씩 할 것이고 또 받아야 될 사람은 많이 받고 싶고. 받고 싶고 그런 사이 그게 이제 합의 조정이 안 돼서 네. 재판으로 갔어요. 미사제만 하고 있다고? 네네네. 그래서 뭐 저는 뭐 저 다른 일이니까 말씀도 안 드렸고 제가 이게 혹시 확산되면 안 좋겠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넌지시 이제 백종원 선배한테는 내용을 얘기했죠. 알고는 계시라고.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잘 해결하겠지 뭐. 나한테 좀 중간에 지혜롭게 잘 좀 해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잠깐만요. 미안. 네. 그 진척은 얼마나 됐어요? 식품연구원은? 이익 배당 가지고 싸우는 건가요? 주식 매매 계약서를 하긴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주식 평가 기준을 5천원짜리대로 할 것이냐 지분 가치로 할 것이냐 하다 보면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그 현재는 수익이 생겼으니까 값이 높고 당시로서는 액면대로 5천원인데 그 얼마 돈을 안 주고 샀으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그거 이제 일단 모른 척하고 계시고요. 네, 뭐 내가 뭐 알 필요도 없고 그야 뭐 내가 알 일도 아니고. 여기는 지금 지하 토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하튼 아까 얘기로 좀 되돌아가서 하여튼 자료는 보낼 테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어쨌든 한번 갖고 싶은 그 생각은 나던데. 그때서 제가 보고 인지한 상태에서 네네.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시죠. 예. 제가 얘기해놓은 내용들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예. 저거에 맞춰서 뭐 예를 들면 사건 그날 뭐 통화할 때에 예를 들어 우리 김일성 간이 안 본 거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쪽 시장님 쪽 이게 어떤 입장이었는지 뭐 그런 거나 좀 상기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또 통화할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저 지방 따라다니다가 저도 그때 끝나시고 아팠습니다. 아이고 그랬군요. 아이고. 지사님. 통화 가능해요? 막 받으니까 끊어졌습니다. 예. 빨리 그러면 여전히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이걸로 얘기 좀 하죠, 뭐. 제가 충분히 다 출력해서 봤습니다.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뭐 오래전 일이긴 한데 네네. 제가 우리 김 교수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 구체적 사건은 사실 알 수가 없는 거고, 이쪽에서 벌어진 일은. 예, 예, 예. 그, 모르는 내용도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아침에 이 친구가 우리 사무실 11시 한 20분쯤 왔는데, 예. 그 전에 지금 그 김비서님한테 전화해. 그때 아마 조사도 받고 증언도 했었죠, 국제. 그때,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예, 증언도 했는데, 예, 검찰청이라고 전화 받았던 거 맞다. 예, 네. 그것도 한번 했었고, 사무실로도 검찰청이라고 전화가 왔었던 거 있고, 예, 예. 뭐 그 증언을 제가 그때 당시에 뭐 다 한 걸로는 알아요. 예, 예. 근데 이 친구들 얘기는 내가 인터뷰하면서 검사 사칭 전화하라고 해가지고 그때 마음먹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예, 예. 시켜서 했다. 예, 시켜서 했다 이게 우리 사무실 와가지고 예, 예. 어쨌든 그게 하나의 거짓말이었고 네. 그러면은 뭐 다른 것들도 있긴 한데 뭐 김석환 이런 친구는 내가 뭐 그 전화한 도중에 뭐 공문표 뭐 이런 거 메모해줬다. 네, 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전화 처음 시작할 때 바로 그 뭐 그런 얘기를 먼저 했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김 시장님도 그때 그렇게 진술했고 뭐, 뭔갈치하고 뭐, 뭐 은갈치 어쩌고 뭐 골프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러니까 내가 도중에 써줄 이유가 없는 거지 사실은 미리 이미 다 얘기했는데. 네, 내가 그래서 그것도 거짓말이었는데 그건 뭐 김 비서관이 알 수는 없는 일이고. 네, 네, 그런 걔네들이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나가 네, 핵심이잖아요. 네, 네, 당시에. 네, 그래서 당시에 어쨌든 제가 그때 뭐 들은 얘기 뭐 최초로 PD한테는 고소 취하해 준다고 약속을 미리 했었다는 거고. 네. 음, 그, 그 기억하세요, 혹시? 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고소 취하해준다고. KBS 측하고 뭐 협의도 좀 하고, 네, 뭐 KBS하고 상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네, 그건 뭐 사실일 테고, 구체적으로 얘기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어쨌든 KBS하고 성남시하고는 이해관계가 좀 일치한 게, 그때 당시에 KBS가 그 수다를 가짜로 가둬놓고 찍어놓고, 네, 자연 상태를 찍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시끄러웠는데, 다시 최철호가 그 최철호가 이 짓을 했던 걸로 되면 KBS가 아주 난처해져서 네, 그 이재명이가 시켜서 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묻어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이익이 있었던 거고 KBS는. 어쨌든 성남시 입장에서 선거도 지금 임박한데 이재명이를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입지도 좀 회복할 수가 있는 이익이 있었던 거고. 근데 검찰은 이 사건에 관련된 게 주로는 뭐 박주선이니 이동훈이 뭐 이런 검찰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뭐 어쨌든 잡아넣는 게 이익이었던 거고 최초로는 회사에 징계당하고 잘릴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태인데 이제 그걸 면하게 된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카메라맨 김석환이하고 오디오맨 보조 양윤재인가 양진재인가 뭐 하여튼 걔는 그 걔들도 징계당하고 처벌되게 생겼는데 결국 양윤재 결국 그들은 입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징계도 안 당했죠. 이게 모두가 나를 잡아넣는데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의 얘기가 오간 걸로 어, 실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증언이 좀 있으면 뭐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알 필요가 없고 뭐 10주년 지난 일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 KBS 측하고 성남시 측하고 그런 식의 협의나 논의가 많았다.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것 정도를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고 나서 제가 아까 텔레에 잠깐 답변을 어떻게 저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제 말씀드리려다가 마침 전화하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한번 더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때 당시에 그 내용으로는 하여튼 최초로라는 누군가가 네. 첫 전화를 받은 게 김 비서님 이 전화번호였잖아요. 여전히 그 번호를 쓰시던데 31 314 3900에 이제 오자가 붙어. 그냥 하나 붙은 거지. 예, 예, 어쨌든 그 전화번호로 두 번인가 받았던 것 같고 보니까 예, 두 번 다 어쨌든 검찰이라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 내용 기억납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무실에도 처음에는 KBS라고 했다가 그 여직원한테 네, 수원지검이라고 전화했다는 메모도 그때 뭐 법정에 제출되고 그랬는데, 네, 약간 통화한 내역들이 거의 최소한 3번, 4번은 좀 미리 검찰이라고 이미 사칭을 했던 거지. 네. 통화가 됐더라면 그때 뭐 검찰을 사칭해서 통화를 했겠지. 그렇죠. 그때 통화가 안 됐죠. 안 됐지. 예, 안 됐고, 나하고 28분인가 전화가 왔는데, 이제 무슨 메시지 받고, 바로 이제 뭐 전화했는데, 그때는 나하고 이제 사무실 인터뷰 중이었으니까, 얘기 중이었으니까. 네, 그때 통화한 게 내가 시켜가지고 마음 먹고 했다. 네, 이거는 사실이 아니지. 그 전에 이미 뭐 검찰이라고 여러 차례 이미 김미서관님한테 2번 전화했고, 네, 이 비서실로도 이미 뭐 수원지검이라고 전화했고. 네, 그거 하나 하고, 그거 어차피 옛날에 조서했긴 하겠지만, 하나는, 하여튼 공격 타겟은 목표는 나였기 때문에 고발을 하면서, KBS 측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던 건 분명하고, 다만 그 내용이 고소 취소였는지, 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지는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실제로 KBS하고 전화한 사람은 누구예요? 뭐 누군가 했을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직접 하진 않았을 거고. 그 내용까지 누군가가 연결이 됐을 것 같은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그 지사님 변론 당시를 보면 아무튼 선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한 상황이었고 그렇죠. 해명이 됐어야 될 이제 상황이 필요했던 그렇지. 그 분위기를 잘 쓰셨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당시에 듣기로는 뭐 KBS PD들이 몰래 얘기해 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고소 취소해 주기로 했는데 안 해준다고 신경질 내고 내가 빨리 잡혀야 그 길을 뭐 구속 취소를 하든지 뭐 하는데 그것도 사실 안 해줬고 내가 늦게 가는 바람에 그래서 뭐 구형도 미루고 저절로 막 성질 내고 그랬죠. 어쨌든 핵심은 김 비서관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거는 KBS하고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도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실제로 뭐 그때 비서였으니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전체 흐름이나 이런 거. 그래서 좀 그 서로 협의. 애매한 게 그때는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선거 준비하고 있을 때구나. 네, 선거를 위해서 먼저 나왔거든요. 먼저 나와서 그러니까 내부에서 사실 이제 누가 이제 KBS랑 연결됐을지는 모르는데 시장이 아마 애매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당시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 상황 아니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자세하게 돼 있는 게 지난 변론서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그때 수행을 안 하고 있어서 오재권이한테 번호를 알려줬다고 돼 있더라고요. 오재권도 나중에 계속 근무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캠프로 나오면서 준비하면서 맞아. 오재권한테 좀 물어봐야겠구나. 오재권을 내가 수행을 시켰죠 그때. 그래서 이제 오재권이 통화했는지 어쩐지 기억이 안 나는데 통화 안 됐어요. 통화 안 되고 아마 메시지나 이런 걸 받았겠지. 그래서 김 시장이 음성 메시지를 보냈고 음성 메시지 받아 들은 다음에 바로 전화해가지고 녹음했죠. 일단은 어쨌든 그때 전체 캠프의 분위기나 전에 들은 이야기 뭐 직접은 아니지만 뭐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만 얘기를 해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사건을 다시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고 나는 실제로 좀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도 사실이 아닌 거니까. 사실 아니고 불구하고 이제 어차피 인정돼 버렸으니까 받았지만 그 내용이 객관적 진실은 아니어서 나는 여전히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를 이 새끼들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걸어버린 거죠. 내가 뭐 구속된 것도 인정했고 벌금 받은 것도 인정했고 다만 직접 전화한 거는 최초로다. 나는 인터뷰하다가 하는 것 때문에 도와준 걸로 누명 썼다. 그때 그 토론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신 걸로 제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그거를 지금 걸은 거예요. 제가 왜 누명 썼다고 그랬냐? 네가 유죄인데 뭐 그런 거죠.
토론을 저 빠짐없이 봤었는데 그때 그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러면 허위사실을 공표하려고 거짓말을 한 거냐. 사실 허위사실은 아니고 그렇게 인정됐지만 여전히 억울하다. 있는 사실을 해명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빗나갔다고 했어요. 법률상 이게 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안 된다고 원래 보죠. 그러니까 뭐 아무도 안 된다고 봤는데 막 억지로 기소해 놓은 거고. 이거 의견이잖아, 의견. 유죄 판결 인정됐지만 나는 억울하다. 그 얘기인데 그거를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냐. 의견인데 억울하다 이런 건데 하여튼 그런 논점이고 해서요.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오재권을 한번 찾아봐야겠네. 근데 오재권이가 통화한 걸로는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아니, 통화를 안 해도 수행을 했으니까 KBS 측이나 이런 거 하고 뭐 한 얘기를 알고 있겠지. 네, 그때 수행을 오재권 제가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오재권은 뭐예요? 모르죠. 지금 그 저기 과장이에요. 그 체육진흥과장. 아, 하다가 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체육진흥과장 같은데. 그렇군요. 거기다 우리 연락해봐야겠구나. 예. 그래요. 김 교수님 또 구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왜 뭐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 내부적인 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재명을 걸어 넣어야 될 입장이었다. 네, 변호인도 또 논의하실 거니까. 네네네. 하면서 수시로 말씀하시면. 그럴게요. 예. 인지해서. 그래요. 전화 드리려다 오늘 또 이분 날 행사 바쁘실 것 같아요. 연락 안 드려. 뭐, 이거 하고 있지 지금은 또. 그래요.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네요. 연락 주십시오. 네네. 고맙습니다. 예. 내일 10시에 네. 10시에 신현 변호사님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래, 그리고, 네네네. 나중에 확인된 건데, 저 입장 난처한 얘기 중에 하나가, 김건식 사건에, 예. 나중에 김건식이가 이제 구속됐잖아요. 네네네. 그 조사 과정에서 한 얘기였는데, 그, 우리 김재선 비서께서 3천 몇백만 원인가 돈을 줬다고, 그때 그 진술을 한 게 있었거든? 아, 그래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3,340 몇만 원인가 뭐 줬다고, 그때 진술한 게 있었는데, 그 얘기도 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잠깐 본 것 같은데, 그 관계 메모다 해가지고. 윤종혁 씨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을 잘못했는데, 윤종혁이가 지사님께 그 얘기를 한 것으로. 윤주영이었던가? 양승준 한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그 내가 어디서 봤냐면 우리 저기 별로 어디서 그런가? 별로 어디서 제가 얼핏 봤습니다. 김건식이가 아니고 윤종혁이 얘기했어요? 아니 김건식이한테 윤종혁이가 준 걸로 자기가 양심 선언을 했다. 요렇게 되어 있어. 그거 한번 제가 알겠습니다. 내가 어디 별 신문 조선에 보니까 김 비서께서 주신 걸로 어디 돼 있는 게 났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닌가 보죠? 예. 그 윤종혁이가 준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윤종혁 실제로 준 일은 없어요? 김 비서관이? 그때 실제로 경비를 그렇게 제가 직접 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윤종혁이가 주는 거는 같이 협의된 알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정말 기억은요. 아무튼 협의가 됐는지 아마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알고 원래 그때는 한 편이었잖아. 그러면 지나간 일이니까 기억을 좀 되살리셔가지고요.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근데 그 윤종혁이가 지 개인 돈으로 아무도 모르게 줬을 일은 없거든. 그래서 그때도 뭐 그러다 넘어갔는데, 뭐 그거라도 확인해주면 좀 도움 되겠죠. 중요한 건 아닌데. 나도 윤종혁하고 그때 당시 얘기된 거는 사실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윤종혁이가 자기 스스로는 안 했을 것 같고요. 김건식을 알아도. 그러니까. 김건식 윤종혁 알기는 알았거든요.
네네. 김 비서는 모르셨어요? 네, 저는 직접 그쪽에다 준 건 없는 것 같고요. 아니, 직접 준 게 아니라 뭐 안 주셨다니까. 네네. 윤종혁이가 주는 거를 알았을 것 같은데. 그 기억은 진짜 솔직히 안 나는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네요. 누구야? 이창욱이하고 얘기해 준 건가, 그러면? 창욱이가 윤종혁이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김 비서관밖에 없잖아요. 네, 일단 제가 내일 뵙고요. 어떤 마음 네, 그러시 좋을 건데. 생각 한번 해보시고, 한번 또 기억도 살려보시고. 예, 그래요. 네. 네, 네, 네.